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중동 판짜기와 이재명 정부의 핵 잠수함 독자 건조 선언이 동시에 맞물리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전과 자주방위를 외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통상 압박과 세력 균형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흐름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지 지금부터 그 구조적 본질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러면서도 이란 남부를 공습하는 등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즉시 넘겨진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량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꾼 겁니다. 협상이 깨지는 걸 막으면서 성과가 없다는 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전쟁 관련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거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요거 짧게 좀 하겠습니다. 미셸 스틸 전문가시니까 주한 미국 대사 미셸 스틸이 인준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주 그 우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네, 이게 언론에서 맞습니다. 별로 이게 주목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잠깐 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 해거티 미국 상원 의원이 쿠팡과 관련한 상황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는 다른 대형 기술 기업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후보자가 그 문제들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하자 미셸 스틸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가 인준된다면 저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후속 점검할 것이다라고. 골치 아프게 생겼어. 네. 아니 진짜 골치 아프게. 어떡합니까, 이게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게 왜 주목? 제가 1년 전에 예상했었죠. 그리고 이 청문회 할 아유. 때도 얘기했고 예. 제가 보도 자료까지 돌렸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왜 그 한국계라서 우호적이라서 그런지 왜 우리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전혀 이걸 제대로 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너무 우려스러워. 왜냐? 정말 중요하다. 해리 해리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리 해리스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7월에 부임해가지고 그냥 맹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분담금 대폭 인상하라고 오자마자 압박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친일 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남북 협력 제대로 그때 2018년이잖아요. 그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중간에 회방했고요. 지소미아 안 한다 그러니까 실망했다고. 그리고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종북 좌파란 예.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와. 근데 지금 이분이 몇 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마가 세력인 거고요. 네.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2024년 총선 제가 당선됐을 때 그 총선 때 중국 개입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부정선거.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한파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가 세력으로 와서 우리나라 극우 세력에 오히려 하수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많다는데 높아. 매우 높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 네. 우려가 사실 현실화되는 전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날카롭게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한국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보면 거의 짜고 치듯이 지금 보면 빌 해거티도 미국에 그걸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한국 가서 자기가 압박하겠다고. 네. 그다음에 보시면 13번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 아주 좀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네. 이거는 진짜 지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중국하고 이제 원수되자는 거거든요. 네.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 우려되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거 자.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팩트 시트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다.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와 이러한 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협의할 것이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해 한국은 5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고 있다. 저는 자유무역은 항상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재협상할 수도 있다. 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하고 있습니까? 깼잖아 그거. 그거 누가 깨고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깼잖아. 예. 야, 이게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어렵다, 진짜. 어려워. 이게 언제 오는 거죠? 곧 이분이 오겠죠 뭐. 곧 옵니까? 예. 왜냐하면 저거 보통 이제 끝나면은 바로 뭐 준비해서 오겠죠. 뭐.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아그레만 가지고 좀 애먹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게 할 쉽지 것 같지 않아요. 않아요. 아니, 예. 그거는 쉽지 않아. 내가 봐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싫어하고 예.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도 예. 저 그래서 그럼에도 않을 것 불구하고 같아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 이분이 와가지고 브런슨 이상으로 한국 내정에 어. 간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세게 계속 세게 가야 돼요. 우리는 당신의 입을 보고 있다. 와서 할 행동을 보고 있다.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 또는 야당에서 이걸 좀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아, 참. 국민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야당. 그 야당. 네, 근데 야당은 이제 기대할 안 건 하잖아요. 없고 이제 여론이 좀 뒷받침해줘야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 임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당한 관리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쿠팡 포함해서 상당히 관리 비용이 들고요. 더 심각한 것은 국제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네. 우리는 원하지 않게 중국과 견제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억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네.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관리 부담이든 관리 비용이 드는 인물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미국과 이란은 일단 양쪽 다 휴전을 간절히 원해. 네, 네. 아,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좁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 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에게 핵 농축 20년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우라늄 졸여놓은 거 예. 440kg 그거 빨리 좀 반출 좀 해라.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란은 전혀 다르죠. 네. 일단 휴전 협상하고 제재 좀 풀고 그 다음에 핵 얘기하면 되잖아. 요게 이게 좁혀지지 않나요? 요게 네네네.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 복수의 외신에서 타결 가능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각 24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와, 이제 뭐 이제 됐다 끝났다 이제 전쟁 이제 끝나나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 이거 이란한테 너무 다 퍼주고 다 내준 거 아니야? 뭘로 전쟁했어?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온 거예요. 예.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가벼워. 아. 슬쩍 또 달래기 들어갑니다. 달래기. 자, 트럼프 SNS인데요. 나는 우리 쪽에 시간이 우리 편이니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란은 핵무기나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아, 갑자기 또 이렇게 또 톤이 또 세지죠. 틀어버리고요. 이란의 입장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란 타스님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조기에 제재 해제 및 자산 동결 해제를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론되는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 아,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또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의 방해가 굉장히 문제인데 예. 미국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네타냐후는 방해를 계속해서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 종료 합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거나 공격을 제기할 경우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설명했다. 네. 그러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나와서 이란의 핵 문제를 또 바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이란과 최종 합의에 핵 위협 제거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는 핵 농축 시설을 해제하고 농축 우라늄을 이란 영내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 정책은 같다. 이란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 아, 여기까지는 또 희망했다가 좌절했다가 네네네. 그런데 또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뭐가 맞는 거야 진짜. 네타냐후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걸 다시 또 업됩니다. 자, 업되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 2명의 이스라엘 정부 안보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정부에서 완전히 소외됐다고 말했다. 자,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 제공이 끊겨 이란과 협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계와 외교가 인맥을 비롯해 이란 내부 정보 수집망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동등한 동반자에서 미군의 하청업체 위치로 전락했다. 조종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밀려난 처지는 이스라엘과 특히 올해 험난한 재선 도전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좋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 네타냐후 너를. 9월입니다. 뭐가 맞는 거야? 9월입니다. 예. 총선이 9월이거든요. 아니 그 이스라엘 총선이 이스라엘 총선 9월이고 미국 9월. 11월이 지금 국내 정치가 상당히 지금 작동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양쪽 다. 예.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런데 또 다시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외신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와, 보도입니다. 어렵다. 중재국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명확한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중인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 조항을 MOU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가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만든 것을 우려해 미 정부에 더 강력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요거 완전 좌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예. 레바논까지도 이제 끝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네. 좌절인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양보하는 글을 SNS 자, 올립니다. 트럼프의 SNS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나는 의미 있게 봤어요. 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다. 지금 뭐 모르겠습니까?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뭔가 거예요? 근데 좀 되나 본데요. 전체적으로는 종전 분위기로 가는 가는 건데 건 확실히 맞죠. 이걸 다시 전쟁으로 갈 것 같지는 그건 않은데 아니죠. 지금 예. 마지막 막판 타결을 놓고 네.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와. 보면 몇 가지가 트럼프 이때까지 양보 안 했기 때문에 안 예, 끝났잖아요. 예. 그 양보 양보가 나왔잖아요, 조금 이번에. 나옵니다. 그게 나왔어.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20년이에요. 아, 영원히에서 20년으로 내려왔잖아요. 20년. 20년 정도면 괜찮다 했잖아요. 농축 두 금지. 번째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쪼려놓은 처음에는 거. 무조건 미국에 가져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국이나 안에서 해도 입회 아까 보시면 미국이 입회한다는 조건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엄청 큰 양보 아니에요? 엄청 큰 양보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건 무슨 오바마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다시 되돌릴까봐 믿지를 못하니까 이란은 그 신뢰의 표정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동결 자금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 동결 자금을 신뢰의 보정으로 풀어달라. 이게 이제 이란의 요건인데 그거 풀어줘 버리면 다시 이게 깨지고 나중에 이 이란이 유리한 대로 돌아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이 많게는 거의 1,000억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너네가 이제 진짜로 의지가 있는지의 바로미터로 네. 동결 자금부터 일단 풀어라. 그게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600억 1,000억 달러 많게는 1,000억 불. 네. 전 음. 150조입니다. 150조? 네. 그건 전부 이란 돈이에요. 해외 동결 자산이 세계 150조 돼요. 이란 돈이에요. 미국 것도 아니고. 아니 엄청 많네. 어디 냉동실에 올려져 있는 거야 이거? 150조가 이거 어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돌려줬다 카타르가 있는 게 9조입니다. 우리가 돌려준 게 카타르에 올려져 예, 있죠. 그 9조 올려져 있습니다. 9조가 카타르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 야, 이걸 억울할 만해 예. 사실. 근데 요거부터 일단 해동시켜 주는 걸로 그렇죠. 가자. 그리고 60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0일 중에 30일간은 기뢰 같은 거 다 해야지 호르무즈를. 그러니까 기뢰 제거. 선언에도 바로 못 오니까 제한되게 하루에 한두 대씩 이렇게 하다가 예. 동시에 30일 동안 해제하고 30일 이후에는 60일 이후에는 완전 푸는데 그 사이에 핵 문제 하자. 그러니까 일단 또 트럼프가 양보한 게 뭐냐면 전부 다 동시에 하자 그랬다가 2단계로 한 거는 또 트럼프가 양보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는 너무너무 트럼프의 끊는 것 양보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입니다. 네네. 네. 왜 우라늄 근데 남은 거는 두 가지 핵 문제 두 가지였죠. 우라늄 농축을 몇 년 동안 농축 중단할 것인가? 20년. 20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안 나왔어요. 어떤 이란 쪽? 미국도 이란도
미국은 그러니까, 20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나가는 소리 20년이면 했는데, 괜찮다라고 이걸 한 거죠. 얼마만큼 줄여졌는지 지금 예.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년 못 하겠다 그러면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15년으로 줄였든지 아니면 10년으로 깎아주든지 네. 그렇게 해야 이란이 받을 거고. 아, 이란은 나는 이거 20년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건 나중 일이잖아. 트럼프는 이제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트럼프가 양보를 했는데 이란이 다른 것 때문에 못 하겠다 한다면 예. 해야 돼. 사실 이거는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 맞습니다. 아. 트럼프도 지금,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고 맞아요. 있어요. 예. 이거를 지금 안 처음에 가져오겠다고 러시아도 반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100% 반출도 안 된다 그런 거를 쪼려낸 우라늄. 네, 네. 이란은 러시아 쪽으로 낸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 미국으로 내든지 IAEA 측에 내라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이란 쪽에 니네 거기서 그냥 희석해라고 준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양보. 어마어마했잖아, 트럼프도. 그러면 이란이 여기서 화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답 안 할 것 같습니다. 에이, 해야지. 그럼 나는 진짜 이건 아니 저는 왜요? 네. 이 부분에서 아까 그래서 그 말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또 바꿀까봐. 그래서 그 신뢰로 아. 동결 자본부터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받을 마음이 있다고 봐요. 바꿀까봐. 예.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아. 근데 동결 자금 해제한다고 이번에 저기 갔어요. 외무장관, 이란 외무장관하고 예. 이란 국영은행장하고 갔죠.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카타르를 갔습니다. 카타르 카타르 갔어. 우리가 우리도 지금 우리가 구조.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구조. 네, 구조. 냉동실. 냉동조. 예.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좀 달라. 어. 그러니까 제가 봐서 미국하고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동결 자금 해제해 주겠다. 네. 뭐 풀어서 뭐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어. 그걸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은행장에 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뭔가 얘기가 뭐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네. 됐네. 거의.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또 안 돼요? 저 몇 번 속았습니까? 몇 번을 속았냐고. 지금 이 마음이 이란 마음이라니까요. 아. 모릅니다.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예. 모릅니다. 몰라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네. 주 내내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 안으로 5일에서 7일을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가 다음 주 초까지 지켜봐야 되죠. 아. 그리고 모지다바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사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전화 통화 안 합니다. 인편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모즈타파는 살아 있는 걸로 살아있는 정리하실 걸로 거예요? 봐야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하실래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네타냐후의 방해 공작. 레바논은 이거는 나타냐후가 양보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란이 이걸 걸었잖아요. 네. 레바논 전쟁 중단 안 하면 우리 도장 안 찍겠다 그랬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가서 또 말려야 돼요. 아, 네타냐후 통제해야 내겠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를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땐 레바논은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트럼프가 이거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네타냐후 또 꿀밤 주면 근데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레바논 관련해서는 전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네, 맞아요. 권한을 얻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통제를 해야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며칠 전에 아마 이것 때문에 아까 저기 두 외교관을 보단해서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쫑났다고 얘기하는 게 며칠 전에 악시오스에서 뭐라 했냐면 트럼프가 1시간 동안 전화로 싸웠다. 아, 네타냐후랑. 네타냐후랑 트럼프랑.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his hair was on fire. 그러니까 뭐냐면 네타냐후의 머리에 불났다 지금. 성질 나가지고. 뚜껑 열렸다는 뚜껑이 얘기죠. 열렸다는 거죠. 네.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게 이격이 난 것 같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버리지 않으면 예. 종전 못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걸 끊지 않으면. 근데 뭔가 참모들이 아주 강력하게 원했나 봐요. 이번에. 당연히 원했고 사실 이번 그랬어요? 협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이게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협상 국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전혀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하나도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봤죠. 야, 네. 그거 나는 진짜 제일 기분 좋던데. 근데 그걸 뭐 100% 믿으십니까? 또 속은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도를 어떻게 100% 믿습니까? 그건 그래요. 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또 그래요? 네. 근데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보도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사실이 봤거든요. 오보가 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80% 정도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네, 얘기죠. 20% 정도는 또 정보를 이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100%는 아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전 어느 때와도 달리 가까이 저도 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아, 첫 번째 이유가 네.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손절을 시작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이잖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농축 우라늄 문제를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란 자체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이스라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못 일이거든요. 받아들이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미국은 어쨌든 일단 네타냐후와 손절을 시작을 했고 상당 정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사실 이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힘든 항목은 이 440km 졸여놓은 거 네. 그거 처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트럼프 입에서 지금 나왔잖아. 그렇지.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봐.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디테일에 들어가면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렇죠. 것은 협상이 상당 정도 진전되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다. 예. 아, 이건 나는 기분 좋아. 아니, 시장이 또 반응하잖아. 그렇죠. 예. 그 여기서 또 트럼프가 네. 나름대로 이걸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엉뚱하면서도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아, 예. 사람들 다 이게 뭐냐 갑자기. 아, 걸프 국가들. 예, 걸프 국가들한테 다 모아놓고 예. 10개 국가를 전부 다 평화협정으로 묶겠다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되면 5,000년 중동의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기다가 막 띄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0% 이런 걸 하기에 뭔가 좀 구차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2020년에 네. 자 중동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맹주가 이란이고 네. 수니파 맹주가 사우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수니파는 미국한테 경도돼 있고 시아파는 회계혁명으로 적대 관계가 됐는데 2020년에 자기 사위를 보내가지고 사우디까지는 못했지만 사우디의 주위에 있는 국가들 그때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하고 평화협정을 이사합니다. 마지막에 사우디의 종점을 못 찍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뭐냐면 이란까지 엮어서 하자는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 협정이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은 공통의 조상이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면서 이삭은 유대교의 종주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종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갈라졌으니 원래 한 조상이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하자는 건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전부 하나가 되는 평화협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이 원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10개국에서 전부 다 이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전부 다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니들 거기 아직 있냐? 통화 끊은 거 아니냐라고 아하. 얘기할 정도로 반응이 사람들이 없어요. 반응이 이게 도대체 무슨 엉뚱한 얘기냐 하고 반응이 나온 없어. 거예요. 아. 뜬금없는 얘기였죠. 아, 반응이 네, 없어. 이란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고 이스라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 갑자기 니네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체결한 것처럼 관계 예. 정상화를 하라니까 카타르하고 사우디가 뭔 소리야. 아, 반응 뜬금없이. 없어요. 예, 전화기가 소리가 끊긴 것처럼. 전부 전화기가 끊어진 줄 알았다는 끊어진 줄 거예요. 알고. 너네 거기 있지? 네. Are you there? Are you there?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네 계속해서 트럼프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란하고 니네가 원해서 전쟁을 중단한 거 아니냐. 너네가 계속 끝내달라며. 19일 날 전쟁을 정해. 그래서 내가 니네가 해준다는 해줬지 않았냐. 그럼 니네 내 거 하나 들어줘야 되잖아. 기브앤테이크, 거래주의. 그러니까 니네 이스라엘하고 좀 잘해봐. 그러니까 숨소리도 안 내.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는 허황되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이 전쟁을 얼마나 끝내면서 얼마나 자기 쪽으로 유리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예. 거기 그 아브라함 협정에 이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까지 지금 넣자고 하니까 사람들 벙찐 거예요. 사우디까지는 그나마 네. 어느 정도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현실 감각이 도대체 있는 거냐. 아. 이란이 아브라함 협정에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어떻게. 네. 도대체 생각이 있고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잠수함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오늘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개최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장보고 N 사업인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 7개월간 준비 끝에 발표한 건데 이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군이 가졌던 오랜 기간의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추진하기 좀 어려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장보고 N
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 한국형 핵 잠수함 모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써서 상당히 큰 그 규모의 핵 잠수함을 좀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작고 크기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쓰면서 그거 어떤 그 핵 개발의 우려를 좀 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한반도 해상을 지키는데 최적화된 그러한 핵 잠수함을 도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 잠수함을 우리 한국 내에서 건조할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잠수함을 건조하는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 핵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받아오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저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이제 미국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미국이 공급해 줄 수 없다면 프랑스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수함 사업은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2035년쯤에 이제 그 첫 번째 함이 마음대로 지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안보 부분에 있어서 수건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첫 삽을 떴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핵추진 잠수함 1번 함은 2030년 중반까지 진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고 핵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핵 확산 우려를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국방의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건조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껴졌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미국에서 이제 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국내에서 건조한다고 밝혔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잠수함 건조 능력, 선박, 조선 능력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설계 능력이 뛰어나고 자국의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찬 그러한 조선, 선박, 잠수함 건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만약에 우리 잠수함이 건조가 된다면 그거는 시일을 언제 건조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미국 내에서 어떤 핵 추진 잠수함 버지니아급을 그것을 건조하는데 거의 수년이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오커스라고 그래서 호주가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이제 그 미국과 영국과 함께 그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주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것을 건조한 그 잠수함을 나중에 받는 그냥 그 도입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10몇 년, 20년이 지나도 순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받아올 수 있도록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량이 세계 최고고 그리고 이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3.6, 7%,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이 구상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농축이지만 그래서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상당히 어떤 효율이 좋은 그러한 우라늄 농축 원료를 쓸 예상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잠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그러한 원료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잠수함 건조 능력. 그러니까 디젤 전기 잠수함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원료만 저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나 워낙 복잡한 기술이고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2035년 중반에 첫 번째 함이 진수될 거고 그거는 우리가 늦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잠수함 기술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니까 그만큼 빨리 진수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아가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밝혔던 한미 양국의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일단 미국과는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까지는 이제 협상이 된 것 같고 오늘 발표한 이 이제
이름이 뭐였죠? 장보고 N 사업. 요거는 그러면은 미국하고 어떤 뭐 그 소통이 된 상황에서 발표가 된 걸까요? 최근에 그 국방장관끼리 그 회담이 워싱턴에 있었잖아요. 예. 뭐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잠수함 건조, 그 다음에 우라늄 관한에 대해서 이제 한미 실무, 그룹이 이제 출범을 해서 조만간 수준 내에 미국탄 그 백악관의 어떤 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외교당국과 그 논의를 할 거고, 거기에 군사당국도 함께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핵잠 같은 부분은 이제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 회담에서 큰 틀에서 논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우리 그 국방 입장에서는 장보고 N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어떠한 그 절차를 통해서 언제까지 잠수함을 건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왜 핵잠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거며 거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장보고 N 사업이 출범했다는 것은 그러한 로드맵 플랜을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제 한미 국방당국 그리고 어쨌든 정가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잠수함 사업이 어떤 그 순풍을 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수발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8번째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발표가 있은 직후라는 보도도 있어서요.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두 어떤 사안의 연계성은 상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그 미상의 순항 미사일을 갖다 보이긴 합니다만 수발의 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어떤 평양 방문을 앞두고 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데 어떤 미사일을 쏴가지고 환대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정된 수준의 어떤 그 미사일 역량 제고를 위한 시험 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핵잠 도입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그게 이제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해준 그런 일정표대로 어떤 군사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안보실이 합참 등과 함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이란전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 협상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이란을 미국이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서요.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쭐게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향후 60일 간의 어떤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MOU, 체결하는 데는 거의 임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양국 간의 국내 정치적 상황, 어떤 대내적인 요인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합의가 거의 다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MOU 체결을 하고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제 핵 협상을 하는 부분이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한편 오늘 오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떤 이란 남부 지역에서 혁명 수비대가 어떤 기뢰를 부설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미군 측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공격을 했고, 그 공격 과정에서 이제 남부 해안에 있던 이란 초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군이 이제 자유권 차원에서 다시 이제 대응을 했다, 이런 수준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교전을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이다 하면서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 강경파 쪽에서 반대가 쏟아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 MOU 협상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재개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역량을 보다 더 무력화하고 특히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의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힘을 빌어서 다시 전쟁을 재개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생각이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요.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란 핵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란의 핵 역량을 제한하는 그 순위에 따라서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라든지 동결 자금을 해제해주는 이런 단계별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서 퍼주기를 했다. 이러면서 이란 핵합의 JCPOA라고 하는 것을 2018년에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핵 역량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단계별 협상을 하고 그래서 호르무즈 종전 합의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에 핵 협상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쫓기면서 그걸 수용을 한 모양새가 됐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공화당 측에서 그러려면 전쟁을 왜 했느냐. 이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오바마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간을 벌면서 지지층을 좀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종전을 하고 싶은 전쟁을 끝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미국 내의 반발을 의식해서 오늘 이제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브라함 협정 동참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던데 좀 설명 부탁드려요, 교수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1기도 있고 지금 2기잖아요. 1기 행정부 때 2020년 9월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우디를 맹주로 하는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이고 중동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협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UAE하고 바레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두 국가가 해서 총 4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것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싶어 했는데 2020년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좌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거의 아브라함 협정에 준하는 관계 개선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때 뭐가 터졌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그 부분이 좀 시들시들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아브라함 협정 2.0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게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중동에 만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진전시키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란의 핵 협상도 큰 틀에 보면 중동에 있어서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란에 보다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오게 만든다면 아브라함 협정과 더불어서 이란이 보다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으로 대변되는 중동의 주요 세력들이 보다 친미적인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게 있어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중동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 이란 핵 협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도대체 전쟁을 왜 한 거냐, 이란에게 이를 어떻게 믿느냐 비판이 나오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끌어들여서 이 이란의 핵 협상은 아브라함 협정과 마찬가지로 중동의 큰 의미에서 중동의 어떤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균형을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협상은 큰 틀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중동 평화 구상의 일부인 거고 아브라함 협정과 같이 본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큰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좀만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협정이 이란 핵협상 과정에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란이랑 협상, 핵을 뭐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뭐 아브라함 협정까지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는 이 핵을 이란 현지에서 폐기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란 핵협상에 있어서 이란 측의 손을 더 들어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핵 역량을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걸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20년 동안 금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농축된 어떤 60%의 어떤 440kg 어떤 농축 우라늄 그리고 저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으로 갖고 와서 폐기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인 기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지 않고 이란 내부에서 희석시키거나 폐기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란 측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한 번 더 양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는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협상 타결,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위한 MAO 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양보하면서 국내 정치적인 비난을 껴안을 그러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